루비 컴포라디에요. 빈집 탐험. 나는 10년 전쯤 혼슈의 중앙에 있는 현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한 맨션에 살았는데 그 맨션 옆에는 커다란 빈집이 있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땅은 넓고 풀은 무성해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얽히기 딱 좋은 곳이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그런 재미있어 보이는 곳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까닭이 없었다. 결국 친구 S와 함께 그 빈집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낮인데도 그곳은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내 키와 비슷한 정도까지 자라난 풀이 가득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움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우리의 결심은 확고했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정문으로 향했는데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나와서 다시 뒷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창문이 있었다. 오래된 탓에 흐릿하기는 했지만 안의 모습이 어떤지는 대충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안에는 가구가 드문드문 남아있어서 선반이나 소파, 작은 책상까지 보였다. 안을 몰래 살펴보고 있는데 뒤에서 S가 나를 불렀다. 거기에는 유리 선반이 있고 안에는 공예품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게 보였다. 그 공예품 중에는 프랑스 인형이 있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고 순간 어딘지 모를 끝을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허둥지둥 집으로 도망쳤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작년 8월. 나는 그 탐험 이후 이사를 해서 S와도 연락이 끊겼다. 하지만 최근에 운 좋게 연락이 닿아 옛날 살던 마을로 돌아와 S와 재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그때의 탐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때는 어린아이다 보니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거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거기 가서 그 집의 정체라도 확인해 볼까? 라고 이야기가 이어졌다. 저녁 5시. 끝내 우린 손전등을 가지고 함께 빈집 앞으로 갔다. 공포보다는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 먼저 되살아났다. 오히려 이 빈집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줘서 고마웠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완전히 같은 경로로 그대로 따라서 가보기로 했다. 일단 들어가서 겉을 따라 돌았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나 길어 보였던 잡초도 지금은 겨우 무릎에 닿을 정도다. 둘이서 창문 쪽으로 가서 안을 확인했다. 바뀐 것은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인형이 놓여있던 방이 보이는 창문으로 향했다. 둘이서 함께 안을 바라보자니 조금 비좁았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들여다본 순간 S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손전등의 빛이 비춘 유리 선반을 쳐다보았는데 안에 무엇이 있는 건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프랑스 인형이었다. 뒷목까지 서늘해지며 나를 경악해 만든 건 그 인형이 키가 180cm는 좋게 될 정도로 커져 있어서 마치 좁아터진 유리 선반이 불편하다는 듯 손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마치 성장이라도 한 것처럼. 게다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마치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비웃는 듯한 표정은 너무나 섬뜩하여 인형이라곤 믿기지 않았다. S와 나는 필사적으로 쏜살같이 도망쳤다.
허둥지둥 S의 집으로 돌아가 서로 그 어떤 말도 없이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다. 다음 날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기회는 없었다. 다만 소름 끼치게 우리 둘을 공포에 몰아넣은 이것은 정말 실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차게까지 실어낸다 한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